오늘은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쟁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쟁점 목록 작성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우리 논문 작성을 위해서 기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쟁점의 목록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쟁점이 구체적일수록 우리는 논문 작성을 위한 준비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쟁점 목록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크게 우리는 자료와 방법론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쟁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자료와 방법론에 있어서 자료가 새롭거나 방법론이 새롭거나 둘 중에 하나가 새로워야만 우리가 의미 있는 제대로 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료가 새롭고 방법론이 새롭다면 그것은 하나의 논문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자료가 새로운데 아직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기존의 방법론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방법론으로 재해석을 할 경우 이것도 우리는 하나의 논문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도 기존의 자료고 방법론도 기존의 방법론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 이것은 우리가 논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자료와 방법론의 측면에서 우리가 쟁점 목록을 작성하는 방향,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쟁점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가, 자, 연구자가 폭넓은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폭넓은 독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정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을 읽으면서, 혹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을 살피면서 거기에서 쟁점을 발견해내는 일들입니다. 자, 이건 선행 연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학문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이 방법론에 가는 것인데, 자기가 마련한 쟁점 혹은 쟁점 목록으로 확보된 것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과정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연구자가 폭넓은 독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폭넓은 독서라는 것이 사실은 연구자가 평소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의 전공 영역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자기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방향과 관련해서 연구 논문이 될 수 있는 쟁점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들이 축적되면서 쟁점의 목록이 마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1차 자료라고 하는 이러한 원전 자료에 대한 섭렵, 원전 자료에 대한 독서, 이런 것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이 연구자가 쟁점 목록을 많이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쟁점 목록을 무조건 늘려만 간다고 해서 중요한 의미라기보다는 이 쟁점 목록을 작성된 쟁점 목록이 체계화되어서 때로는 한 편의 논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학위 논문으로 완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저서로서 축적된 자기 학문의 역량, 자기 학문의 성과로 집적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17세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7세기가 굉장히 정치적, 사회적 큰 변동 혹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대 관찰 역사에서는 그 시대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등등 해서 실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록의 기록도 사실은
실록을 기록한 사관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한 가지 옳은 방향이라고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개인의 문집이라든가 다른 보충 자료라든가 혹은 작품이라든가 작품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섭렵하면서 이 관찰 사료들의 기록과 견주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쟁점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도 하고, 자, 작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하고, 시대와 그 시대의 변화의 국면에 대한 관심의 폭을 확충하기도 합니다. 확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과제를 생각하게 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기도 하고 새로운 해결점을 시사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료를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자료를 발견하기도 하면서 중요한 쟁점 목록을 작성하고 마련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하죠. 많이 읽을수록, 1차 절엔 독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했다. 그 다음에 그 관심의 영역과 확장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게 읽은 사람보다 많이 읽은 사람이 어떤 문제에 접근하거나 어떤 문제를 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폭넓은 독서가 쟁점 목록을 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그 수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